오늘도 우리의 이성은 퇴근하려고 합니다. 구글이 메모리를 6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왜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3월 24일이었습니다. 구글이 조용히 논문 하나를 세상에 내놨어요. 이름은 터보 퀀트. 핵심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AI가 긴 대화를 처리할 때 가장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부분, KV 캐시라고 부르는 그 공간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압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H백 기준으로 일부 연산에서는 최대 8배 성능 개선 가능성까지 제시했죠. 시장은 이틀 뒤에 터졌습니다. 3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만에 4.71% 빠졌고 SK하이닉스는 6.23%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같은 날 하락했어요. 투자자들의 해석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병목을 풀어버리면 메모리 기업들의 시대는 끝나는 것 아니냐고. 논문 하나가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봐야 합니다. 효율이 높아지면 수요가 반드시 줄어드는 걸까요? 서울에 더 넓은 고속도로를 깔면 교통체증이 영원히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차선이 늘어나면 더 많은 차가 몰립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는 순간 예전엔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오거든요. 역사는 효율이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운다는 걸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터보 카운트가 지금 딱 그 고속도로를 새로 까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기술 자체부터 먼저 뜯어봐야 하니까요. AI가 긴 대화를 이어갈 때 앞선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임시 저장 공간을 계속 쌓아갑니다. 이걸 KV 캐시라고 부릅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문서가 길어질수록 이 공간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예요. 서버 입장에서는 비용이 수직으로 치솟는 구간입니다. 터보 퀀트는 이 저장 방식을 바꿔서 같은 내용을 훨씬 적은 공간에 담아냈습니다. 논문 기준으로는 채널당 3.5비트 수준에서 품질 저하가 거의 없고 2.5비트까지 내리면 소폭 성능 저하가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기술은 진짜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시장이 기술 내용이 아니라 제목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구글이 메모리를 없애버렸다. 이렇게요. 하지만 터보 퀀트는 메모리 전체를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AI 추론 과정의 병목 중 하나인 KV 캐시를 더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이에요. 건물 전체를 허무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샤프트 하나를 더 영리하게 설계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건물 자체가 사라진다고 외쳤죠. 주심6의 보도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이 기술을 논문 단계에 과장된 충격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범용성, 확산 속도, 실제 대형 서비스 환경에서의 실증이 모두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사실 이 기술은 지금 아이첼리아 2026 포스터 논문 단계입니다. 발표는 났지만 상용 배포 시점과 현실 적용 범위는 검증 전이에요. 시장은 제목을 읽었고 업계는 논문 전체를 읽었습니다.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술이 진짜이고 효율이 실제로 높아진다면 반도체 수요는 줄어드는 걸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야 맞죠? 메모리를 덜 쓰면 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장 안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팔고 사는 기업들은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년짜리 장기 계약을 서두르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손을 들고 가격이 2배 가까이 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병목을 풀고 있다는데 왜 메모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바빠지고 있는 걸까요? 그 숫자들이 뭘 말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2월 초 2026년 1분기 일반 D램 계약 가격 전망치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전분기 대비 55에서 60% 오를 거라고 봤는데 그걸 90에서 95%로 바꿔버린 겁니다. PC에 들어가는 D램은 분기 대비 100% 이상 상승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격이 2배로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론은 3월 18일 자료에서 2026년 D램 출하량은 20% 초반 성장이 예상되지만 클린룸 제약의 HBM 비중 상승, 노드 전환에 따른 웨이퍼당 생산량 감소까지 겹쳐 공급 부족은 계속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칩업황이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고 선언하며 주요 고객과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웨이퍼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글이 메모리를 6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을 발표한 바로 그 시점에 반도체 공급을 제일 잘하는 기업들은 왜 앞다퉈 5년 계약을 맺고 있었을까요? 왜 가격은 2배씩 오르고 공급이 더 타이트해진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고속도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서울의 강변북로가 처음 생겼을 때
도시 계획자들은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달은 그랬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길이 뚫리니까 예전에는 차를 안 끌고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히던 길이 뚫리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가 석탄 기관의 효율이 좋아질수록 석탄 소비량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걸 관찰하면서 처음 정리한 개념이에요. 단위당 사용 비용이 내려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죠. AI 시장이 지금 그 고속도로 위에 있습니다. 터보 쿼안트가 실제로 상용화돼서 긴 대화, 긴 문서 처리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는 AI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손도 못 댔던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법률 문서 검토, 병원 진료 기록 요약, 콜센터 자동화, 사내 검색, 영상 분석, 로봇 제어. 지금 이 서비스들 대부분이 AI를 붙이고 싶어도 토큰당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요. 비용이 낮아지면 이 장벽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개별 요청 하나가 쓰는 메모리는 줄어도 전체 요청 건수와 서비스 배포 처수는 폭발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ASML CEO는 2025년 딥식 논란이 터졌을 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비용이 내려가야 기술이 대중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칩 수요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요. SK 하이닉스도 딥시크가 중장기적으로 AI 메모리 수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효율 혁신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공포에 반응하지만 실제로는 그 효율이 수요의 문을 더 크게 여는 일이 반복되어 온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로이터 브레이킹뷰는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지출이 2024년 약 2천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거의 8천억 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4배입니다. 같은 보도에서 빅5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연간 차익 규모로 약 1,400억 달러가 거론됐어요. 이 기업들은 서버를 덜 짓는 방향이 아니라 더 짓기 위해 더 크게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터보 쿼안트로 메모리 효율이 좋아진다 해도 AI 서버 자체의 총 증설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가상인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계산씨입니다. 철저하게 숫자만 믿는 사람이에요. 터보 쿼안트 뉴스를 보자마자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메모리 6분의 1이면 주문도 6분의 1이겠네? 삼성 팔아야지. 그런데 계산씨가 놓친 게 있어요. 분자만 봤지 분모를 안 본 겁니다. 칩 하나당 효율은 좋아졌는데 전체 칩의 숫자가 같은 속도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 숫자가 4배 늘고 AI를 쓰는 기업이 10배 늘고 온디바이스 AI까지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효율이 6배 좋아져도 총 수요는 그보다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판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판이 커지면서 이상한 일이 하나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메모리 공급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쏠리면서 정작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과 PC가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효율은 올라가는데 우리 지갑은 왜 더 가벼워질 수 있는지 그 역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숫자가 이미 나왔습니다. IDC가 올해 2월 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6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2.9% 감소해 11억 2천만 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도 12.4% 감소로 거의 같은 수치를 제시했고 가트너는 PC 출하량까지 10.4% 줄어들 거라고 봤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AI 데이터 센터 쪽에 메모리를 우선 투입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가트너는 올해 말까지 D램과 SSD 가격이 합산 기준 130%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그 결과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은 523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만유의 연도 상승폭으로는 사상 최대예요. 이미 체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6 기본형 출고가는 125만 4천 원으로 전작보다 거의 10만 원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노태문 DX 부문장이 연초에 직접 말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어떤 형태로든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AI 서비스는 더 싸지고 더 넓어지는데 그 고속도로를 까는 데 들어가는 재료가 우리 스마트폰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AI 챗봇 구독료는 내려갈 수 있어도 그 AI를 담을 하드웨어 가격은 올라갑니다. 100달러 미만 저가 스마트폰은 1억 7천만 대 가까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IDC는 전망했어요. 500달러 미만 보급형 PC는 2028년까지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걸 우리 일상으로 번역하면 간단합니다. AI 서비스는 더 자주, 더 길게,
더 싸게 쓰게 되는데 그걸 쓸 기기를 살 때는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디지털 생활의 상하 구조가 묘하게 역전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민주화되는데 하드웨어는 프리미엄화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세 방향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터보 쿼안트 같은 기술들이 빠르게 표준이 되고 빅테크들이 실제로 메모리 탑재량을 줄이기 시작하면 HBM과 D램 단가와 업체 밸류에이션이 흔들릴 수 있어요. 3월 26일 시장이 보여준 그 반응.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루에 56%씩 빠지는 그 공포가 더 자주, 더 크게 반복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 시나리오예요. 효율화 기술은 일부 도입되지만 AI 보급 확산과 공급 부족이 더 강하게 작동해서 메모리 수요가 꺾이는 게 아니라 성장 속도만 재배열되는 경우죠. 지금 나와 있는 기업 발언과 수급 데이터는 이쪽에 가장 가깝습니다. 웨커리는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고 단언했고 WSTS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해 9,75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가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효율화가 AI를 완전히 대중화해서 기업용, 소비자용 로봇 엣지 기기까지 수요가 폭발하는 경우예요. 칩 하나당 메모리 사용량은 줄어도 칩이 들어가는 곳이 지금보다 10배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번스의 역설이 완전히 작동하는 장면입니다. 이 강세 논리를 주식시장은 아직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 전망이 2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틀보 쿼안트처럼 효율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메모리 주가가 급락하는 패턴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급락이 구조적 수요 붕괴인지 아니면 시장이 제목만 읽고 과민 반응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가 말하는 건 공급 부족은 현실이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변동성을 기회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각자의 판단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부조를 보라는 말이에요. 생활 관점에서는 선택지가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스마트폰 교체를 한두 사이클 미루는 건 지금 가장 합리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반면 AI 서비스 구독은 앞으로 더 쌀 가능성이 높아요. 비용이 낮아지는 쪽에는 더 적극적으로 올라타고 가격이 올라가는 하드웨어 쪽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그게 지금 이 구조 안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에 가깝습니다. 구글은 메모리를 줄이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의 시대가 끝났다고 공포에 반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숫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효율이 좋아지면 비용이 내려가고 비용이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이 쓰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이 쓰면 결국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집니다. 고속도로를 더 넓게 뚫을수록 차가 더 몰리는 것처럼요. 이성은 숫자를 받고 시장은 또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결국 이성은 퇴근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아직 자리에 있나요?